서울 속 문화 여행. 이번 코스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꼭 한 번, 아니 여러 번 찾아도 좋을 필수 여행 명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박물관의 테마는 바로 한글. 우리 고유의 문자 한글에 대한 모든 것을 살펴봅니다. 네, 나란 말씀이 뒹기게 달아 서로 사맛대 아니할시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말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매일 쓰는 한글,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나요? 그 한글에 대한 모든 걸 담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여기 와봤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여기는 어딘가요? 한글 우리가 매일 쓰고 있는 문자이잖아요. 네. 한글에 대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볼거리가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들이 주로 있나요? 아무래도 한글, 문자를 주제로 한 박물관은 이 박물관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한글이 쓰기 전에 어떤 문자를 썼는지, 그리고 한글이 어떤 창제 원리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지금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한글을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한글의 미래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좀 더 둘러보면서 말씀 더 나눠볼까요? 네, 안으로 들어가시죠. 네. 되게 멋있는 조형물이 있어요. 이건 뭔가요? 저희가 훈민정음 하면 다들 떠오르는 아까 문구 말씀하셨죠? 아까 네네네. 한번 나란 읊어보시겠어요? 말씀이 뒹구게 달아 서로. 네. 네. 맞습니다. 네네. 교과서에서 많이 봤던 그 네. 문장인데요. 네. 그 훈민정음, 우리나라 문자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유가 네. 바로 이 훈민정음, 이 해설서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네네네. 문자 중에서 이 문자를 누가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의 해설서가 있는 문자가 유일하게 한글밖에 없습니다. 이 한글이란 문자를 왜 썼는지를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책을 통해서 해설을 했고요. 그게 1446년에 나왔는데요. 그 이후에 그 앞부분의 일부를 한글로 번역했는데요. 이거는 한글로 번역한 훈민정음 언해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문장의 내용은 네네. 훈민정음 해례본이 아니라 그거를 번역했던 훈민정음 언해본의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네, 이거를 이렇게 멋지게 조형물로 만들었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네, 훈민정음 해례본 같은 경우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도 등재되어 있어서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다른 것도 한번 둘러볼까요? 네, 이쪽으로 가시죠. 지난 2014년 10월 9일 한글날 문을 연 박물관의 주제는 오직 한글 하나뿐.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까지 모두 3만여 점에 이르는 한글 관련 자료를 펼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훈민정음 하면 세종대왕이 좀 대표적인데 그 외에도 다른 인물들이 있을까요? 아, 많이 있죠. 그중에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은 고종 임금님이신데요. 네네. 고종 임금님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우리가 한글을 쓰긴 썼지만 한글을 공식적인 문자로 사용하진 않았었어요. 한문이 공식적인 문자였죠. 네. 근데 고종이 1894년에 한글도 공식적인 문자로 선포하는 그 대대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 한글이 이제 공식적인 문자로도 쓰이면서 더 널리 쓰이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그렇군요. 네, 이쪽에 그러면- 안에서 이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고종 황제가 딱 앉아 있네요. 그런데 옆에 보면 또 다른 인물이 있어요. 아, 이분은 주시경 선생님인데요. 네네. 제가 한인쌤이라고 또 많이 알려져 있고 네네. 요새 영화 말모이 때문에 또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죠. 이 말모이 원고를 처음으로 집필한 분이 주시경 선생님입니다. 이 말모이 원고는 단순한 국어 사전이 아닙니다. 국어 사전은 우리가 그냥 모르는 낱말 볼 때 찾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 당시는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마음을 모아서 국어 사전을 편찬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분이 돌아가신 뒤에 끝까지 다 마치지 못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 끝까지 이어서 사전을 만들어낸 그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군요. 쉽게 배우고 쓸 수 있었던 한글 덕분에 사람들은 많은 정보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한글 창제는 조선시대의 사회와 문화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한글로 쓴 편지나 보고서 등 그 변화의 흔적들을 전시관에서 되짚어 볼 수 있습니다. 한글
한글이요. 일반 서민들만 썼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서민들뿐만 아니라 네. 왕, 임금님도 한글로 편지를 쓰셨습니다. 아, 네. 이 앞에서 보시는 네네. 이 편지가 누가 쓰신 편지인 것 같나요? 왕의 필체라고는 조금 제가 좀 의심스러운데 어떤 왕인가요? 아, 정종 임금님이 쓰셨는데 그러세요? 4살 때 쓰신 편지입니다. 네. 4살 때 쓰신 편지인데요. 네네네. 여기 보면은 문안 아래옵고라고 네네. 시작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큰 외숙모님한테 이제 안부 편지를 쓴 거예요. 아, 네. 지금 생각해 보면 한글을 언제 처음 배우셨나요? 저도 거의 5살 넘어서 배운 것 같아요. 빨리 배우셨네요. 저는 7, 8살 때 겨우 한글을 뗐거든요. 네네. 근데 4살 때 이렇게 썼다고 하는 저는 좀 놀랍게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요. 네. 위에 한번 보시면 이건 좀 나이가 좀 드셨을 때 쓰신 것 같지 않나요? 네네네. 몇 살 때 쓰신 것 같나요? 저거는 이제 왕 되시고 나서 쓰신 거 아닐까요? 아, 맞습니다. 네. 42살 때 쓰신 글씨인데요. 네네. 그 이제 생신을 축하하는 기념으로 이제 글씨를 쓰셨고 그 위에 이제 물목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네. 걸 이제 선물 보내는 목록이 여기 적혀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혹시 좀 다양한 에피소드는 없을까요? 근데 한글로 편지를 쓰는 것은 한문으로 쓰는 것보다 네네. 더 다양한 우리의 구어체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약간 비방하는 말 같은 네. 경우에는 한문보다는 네. 한글로 적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왕도 비속어를 좀 썼다는 얘기군요. 아, 네. 그렇습니다. 정말 재밌네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이것이 바로 훈민정음의 뜻인데요. 초기에는 왕가를 중심으로 한문 서적을 한글로 번역하면서 한글 사용을 주도했고 점차 실용 서적들이 한글로 번역돼 많은 이들에게 보급되었는데요. 전시관에서 다양한 한글 번역 서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세종 25년인 1443년에 창제된 한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매우 과학적인 문자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을 통해 한글의 제작 원리와 그 예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되게 우주 공간 같기도 하고요. 어떤 곳인가요? 아, 이것은 네.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를 설명한 공간입니다. 네, 정말 뒤에 영상도 있고요. 되게 멋있는데요. 조금만 더 소개해 주세요.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유물 같은 경우에는 네네.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해서요. 네네.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를 설명한 해설서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훈민정음이 과학적인 문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이게 해설서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해설서에 훈민정음을 어떻게 창제했는지 원리가 담겨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자음 같은 경우에는 네네. 우리 지금 발음하는 기간, 네. 발음하는 모양을 따서 네. 글자를 만들었어요. 네네. 예를 들어서 미음 같은 경우에는 입술 소리라고 해서 입술의 모양을 본따서 만들었고요. 시옷 같은 경우에는 입소리라고 해서 그 이의 모양을 본따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응 같은 경우에는 목구멍 소리라고 해서 목구멍의 모양을 본따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글자를 만들 때 이렇게 소리의 그 특성을 살려서 만든 문자는 그 한글이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그 세계적으로도 정말 중요한 문자다, 우수한 문자다라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네, 참 흥미롭고 대단한 게 우리 한글인 것 같네요. 한글은 조선 후기에 이르러 문학작품이나 생활용품 등 일상생활 속에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19세기 후반부터는 근대식 인쇄기술이 도입되면서 대량 출판이 가능해졌는데요. 덕분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접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전시실에서는 목판 인쇄에서 근대식 납활자 인쇄에 이르는 인쇄 기술의 발전상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일일이 글자를 파내고 탁본 방식으로 인쇄를 하는 목판 인쇄에서 근대식 인쇄로,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는 컴퓨터의 한글이 사용되면서 일상생활의 근본이자 국력의 근간이 된 한글 사용의 변천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좀 흥미로운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건가요? 아, 이 앞에 보이는 네. 춘향전이라고 보이시잖아요. 네네. 고전소설 춘향전 잘 알고 계시죠? 네. 그 고전소설 춘향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20세기 초에 딱지본 소설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 딱지본 소설이 굉장히 유행했던 소설이었어요. 그 전에는 소설을 보려면 어떻게 봤어야 되냐면요. 한글을 직접 필사해서 쓰거나 목판본으로 인쇄해서
그 고전 소설을 돌려보는 시절이었는데 네, 19세기 말에 근대식 활자가 나오면서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책을 많이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베스트셀러였던 책이 춘향전이었고요. 이 안에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책을 많이 팔려고 내용을 자꾸 앞에 있는 표지 보시면 다 다르잖아요. 제목을 약간 바꾸기도 하고 그림을 바꾸기도 해서 많이 팔 수 있도록 많은 버전으로 나왔습니다. 100종 이상이 나왔다고 하죠. 네, 그렇군요. 신문, 잡지, 신소설. 근대식 인쇄 기술을 통해 대량 인쇄 시대가 열리면서 한글은 일상의 문자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사시남정기나 박시전처럼 당시 한글 전파에 크게 기여한 일명 딱지본 소설을 비롯해 희귀서적이나 교과서들이 눈길을 끕니다. 선생님, 바둑이와 철수? 저는 좀 처음 보는 교과서인 것 같은데요. 어떤 건가요? 아, 네. 이 바둑이와 철수 같은 경우는요. 해방 이후에 첫 번째로 나왔던 국어 교과서입니다. 와, 대단한 거네요. 여기 보면은 철수, 영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네. 그래서 이 이후에 영이, 철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지었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여기 안에 보면 네. 내용이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근데 그 이전에 나왔던 교과서는 이런 문장형이 아니라 네. 그냥 단어를 외우는 수준이었는데 네. 이렇게 내용을 담아서 스토리텔링 식으로 처음으로 만들었던 국어 교과서였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센세이션했던 내용입니다. 선생님, 이거는 언제 나온 건가요? 네, 1948년에 처음으로 나왔던 교과서입니다. 1940년대인데 이런 식의 교과서가 있었다는 게 참 놀랍네요. 네. 한글이 우리나라의 공식 문자로 선언된 것은 1894년의 일이라고 합니다. 이후 1907년 한글을 연구하는 국문연구소라는 국립기관이 설립되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연구소 설립 3년 만에 우리말과 한글 사용이 금지되었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국어학자들과 국어연구단체들의 우리말 연구는 계속되었는데요. 그 노력의 결과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셈입니다. 선생님,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아, 이곳은요, 한글의 큰 스승을 준비하면서 그 과정들을 함께 볼 수 있는 영상 공간인데요. 보시면 저희가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1,700여 명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5명을 뽑았고요. 그리고 관내 직원분들,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지만 숨겨진 주역들 7명을 선정을 해서요. 총 12명을 이번 전시에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있나요, 12명에? 안에서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그 주시경 선생님, 뭐 윤동주 선생님 등등, 방정환 선생님 등등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럼 안쪽으로 가서 더 자세히 한번 볼까요? 네. 개관 5주년을 맞아 특별히 진행하는 전시 내용은 한글의 큰 스승. 한글로 나라를 지킨 사람들, 한글로 사회적 편견에 맞선 사람들, 그리고 한글로 새로운 시대를 펼친 사람들. 우리가 몰랐던 우리 한글의 영웅들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모두가 훌륭한 분이긴 한데요. 근데 눈에 띄는 한 분이 있어요. 외국분 같은데 어떤 분인가요? 네, 이번 전시에서 유일하게 외국인 분이시지만 한국인보다 한국을 사랑했던 헐버트 박사님이십니다. 네. 어떤 그 이력들이 있을까요? 한번 소개해 주세요. 헐버트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요, 이분은 한국으로 와서 유경공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교사이셨어요. 또 교사이셨는데 이제 외국에서 외국인의 시점에서 일제가 우리에게 한 행동을 보시고 울분을 참지 못하고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네, 되게 훌륭한 분이셨네요. 그럼 한글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기여를 하셨나요? 이분은 3인피지라는 세계 최초의 한글로 기록한 교과서를 만드셨는데요. 이 앞에 보이는 이 책이 바로 3인필지입니다. 세계 지리 교과서인데요. 그 당시에는 다른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나라가 있는지 사람들이 너무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국에 있는 학생들에게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직접 한글로 직접 교과서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셨군요. 한글날의 전신이 된 각야날, 맞춤법을 통일한 일, 조선말 큰 사전을 펴낸 일, 모두 나라가 혼란했던 시기에 이루어낸 업적입니다.
이처럼 한글을 지키고 보급하고 발전시킨 인물들. 여러분은 한글 하면 어떤 인물이 떠오르시나요? 한글의 큰 스승을 뽑기 위해 한글 하면 떠오르는 사람을 3명씩 선택하는 설문조사를 전개한 결과 주시경, 윤동주, 허균, 방정환, 그리고 성산문이 1위부터 5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박물관 안팎의 전문가들이 선정한 7인의 한글 큰 스승들을 전시관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물도 있지만 낯선 인물들도 있었는데요. 인물들의 업적과 함께 인물별 대표 유물도 전시되어 있는 점이 특징. 인물별 특징을 잘 드러내는 그림, 그리고 한글 스승 12명에 대해 설명하는 전문가 영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개하는 전시 내용 덕분에 어렵지 않게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한글에 지금이 있기까지 수많은 이들의 노력이 있었음을 생각해 봅니다. 아울러 한글을 쉽게 사용하는 지금의 우리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네요. 네, 우리 뒤로 보면요. 세종대왕 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곳은 어떤 곳인지 설명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 12명의 한글을 빛낸 스승들을 저희가 살펴보았는데요. 네. 앞으로 이 한글이란 문자는 예전에도 썼고 지금도 썼고 네. 앞으로도 쓸 문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한글을 빛낼 사람은 네. 바로 당신이라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한글의 미래를 네. 그려보자는 취지에서 네. 이렇게 문구를 담아보았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장소네요. 그래서 우리 관람객들도 여기에서 가장 사진을 많이 찍고 싶어하는 곳일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글에 대한 전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이와 함께 둘러볼 수 있는 한글 놀이터와 한글 배움터는 놀이를 하며 한글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즐거운 코너입니다. 백성을 위해 그 누구도 생각지 않았던 글자를 만들어낸 한글 창제의 목적, 과학적으로 우수한 우리 한글의 원리, 그리고 한글을 사용하고 보급하며 지켜온 사람들까지 우리 한글을 깊이 만나며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 이곳에서 꼭 경험해 보세요.